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지금 중국의 전력난이 큰 이슈죠. 지난주부터 중국 각지에서 전력 단전, 절전, 전력 통제와 하여튼 이 전력과 관계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명보는 지난 주말에 동북 삼성에서 예고도 되지 않은 정전으로 혼란이 극심했다고 전했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가스 보일러를 쓰던 집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가 생기는가 하면 거리의 신호등이 동작을 멈춰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혼란이 매우 컸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대류장성의 동寧시에 사는 왕씨라는 사람은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예고 없이 정전이 발생을 했고 다음날에 또 정전이 돼서 도대체 밥도 해먹을 수가 없다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길림의 한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들에게 오후 4시부터 최대 전력 소비 기간 동안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칫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그 안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이번 단전 사태가 특별한 이유는 과거에는 중국에 단전이나 절전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별이었고 중국 전국의 미디어에서는 절대로 이런 문제를 보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내 미디어에도 상당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동북삼성에서 대규모 단전 그리고 난방 공급 중단이 있었죠. 소문으로는 심지어 공사하는 사람들까지 나왔다는 그런 참혹한 상황이었는데 중국 내 미디어에서는 철저하게 통제가 돼서 아무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 가지 소문이 들끓었었는데 심지어 이 동북삼성의 사태를 놓고 시진핑 그룹에게 계속 압박을 당한 상하이방들이 힘을 모아서 쿠데타를 모의했고 우선 자신들의 영향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동북삼성의 민심을 뒤흔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단전 그리고 난방을 공급하지 않는 상황을 조성했다는 그런 음모론까지 등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중국 내 미디어들이 많이 보도를 한다는 것은 이 사안을 숨길 수 없거나 숨길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미 서방 언론들에 의해서는 많이 보도가 됐죠. 그리고 동북삼성뿐만 아니라 남방의 잘 사는 성, 장수, 광동같이 외국 기업의 진출도 많은 지방에서도 이런 단전 내지는 절전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외국 기업들과 외국 기업들이 투자한 공장들에도 조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타이완의 폭스콘도 영향을 받아서 생산하고 있는 전자부품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예상이 나오기도 했고 이에 따라서 애플의 아이폰이나 테슬라의 자동차 생산에도 영향을 줄지 모른다.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간에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베이징 그리고 상하이에도 28일부터 수일 동안 지역에 따라 정전이 있을 것이라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사는 변두리는 정전 지역 대상에서 제외가 됐네요. 이러한 중국의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해서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사실에 근접했다고 생각되는 보도가 영국의 BBC의 보도입니다. BBC는 이번 중국의 전력 부족 사태에 대해서 아마도 3가지가 원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중국 제조업 생산 설비의 급속한 증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석탄 가격의 상승이고요. 세 번째가 중국 당국의 에너지 통제 정책입니다. 탈탄소 정책을 말하는 것이죠. 우선 제조업 생산 시설의 증가라는 말은 최근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서 전력 소비가 많은 업종들도 시설을 많이 확장했다. 이제 이런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전력 소비가 대규모로 증가했기 때문에 전력 부족을 초래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마 부분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전력난이 심한 동북삼성의 경우에 수출의 중심인 것도 아니고 공업시설이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원인으로 지적된 석탄 가격의 상승은 사실입니다. 중국이 호주의 석탄 수입을 중지하면서 수입원을 다른 나라로 전환해 가고 있었죠. 이에 따라서 국제적인 석탄 가격도 급등을 했습니다. 중국 국내 석탄 가격은 지난 수년간 900위안대였고 1000위안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1600위안을 훨씬 넘고 있죠. 그리고 중국 내에서 석탄의 가장 큰 고객은 발전소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그리드, 이것은 중앙의 국유기업, 워자티엔왕, 국가전망, 이 국유기업이 공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는 각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이유는
과거 전력 사업에 대한 이권을 중앙에서 모두 가져갔는데 지방정부의 세수가 많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런 이원 체제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이것을 국가 전망에 공급해서 그 대가를 받아왔죠. 그런데 이렇게 석탄 가격이 급등하자 이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 전망에서 각 지방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주는 가격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발전의 70%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소의 대부분의 원가는 석탄 가격이죠. 그런데 이 석탄 가격이 2배 가깝게 오른 거죠. 당연히 각 지방의 발전소는 적자 상태가 됐고 발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적자폭은 더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좀 더 돈을 주고 사주면 되지 않느냐? 그럴 수가 없어 보입니다. 먼저 미중 무역전쟁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팬데믹이 2년 동안 계속되면서 인민들,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이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큰 정책으로서 감세 정책, 그리고 실질 비용의 감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전기료를 올리면 민생과 산업 모두 지대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왜 이렇게 석탄 가격이 올랐냐?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그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 게 호주로부터의 수입을 중지했기 때문이라면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 그리고 지도부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각 지방정부는 지금 극심한 재정 악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상하이를 제외한 모든 지방정부가 적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재정적인 부담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 부담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지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다가 헝다, 에버그란데 같은 부동산 대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부동산 대기업들의 도산은 은행권, 금융권으로 그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재정적 준비도 해야만 되죠. 다시 말해 중앙정부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전력 문제를 메울 수 있을 만한 재원, 돈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지했는가? 이런 사태가 올 것을 몰랐는가? 저는 중국의 지도부가 이 정도가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1, 2년 전에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의 국가전략물자 비축국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과거에는 국가전략비축물자를 모든 지방정부에서 할당량을 비축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행된 것이었죠.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당시에는 수입 금지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달 지나면 호주가 항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설령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국가전략 비축 물량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행정기록상에 있는 비축 물량, 지금 창고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석탄의 양이 실제 비축량하고는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겨울에 이미 동북 삼성에서 대규모 전력난, 에너지 공급난이 발생했었기 때문이죠. 이때 많은 인민들이 고통을 겪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어 죽는 사람도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유가 석탄 공급 부족이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북 삼성은 재정 부족으로 석탄을 구매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당시 중앙에서는 석탄의 산지인 네이몽구 자치구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비축 물량을 풀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몽구 자치구에서 석탄을 제공 못했다는 거예요. 기록상으로는 상당한 양의 석탄이 비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창고를 열어보니 비축되어 있는 석탄이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그동안 수십 년을 거쳐 내려온 수많은 관료들의 부정부패의 결과일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후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북 삼성과 네이몽구에 중앙에서 보낸 순시족,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감사원 감사죠. 이 사람들이 가서 이들 지방정부의 부정부패를 조사를 했고 많은 관원들이 옷을 벗었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가 하면 중국 정부가 이렇게 이미 대규모 전력 부족 사태를 한번 겪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 이 사태를 잘 인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태가 나온 것은 중국 정부가 내린 판단으로는 이 석탄 부족 사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석탄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을 동원했어야만 했다라는 뜻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이 시진핑 주석이 근자에 발표한 탈탄소 정책입니다.
사실 중국은 탈탄소 정책을 택할 것 같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은 그런 정책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것을 역발상을 해보면 이유가 뭐든지 간에 국내 석탄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나 책임을 중국 중앙 또는 지도부에게 돌리지 않아가면서 다소의 저항이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탈탄소 정책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우선 글로벌적으로 탈탄소, 이 정책의 당위성이 인정이 되죠. 그리고 이 탈탄소 정책은 이미 14차 5개년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탈탄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과도기적 에너지 해결책으로 원자력 발전, 또 수상 원자력 발전 이런 대안도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탄소 감소를 압박하면서 그 부작용을 너희들이 해결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탈탄소 정책이라는 대명분을 들어서 실제로는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안 또는 대응을 기업이나 인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응에 실패하는 책임은 이렇게 고귀한 목적을 추진하는 중앙 또는 지도부가 아니고 너희들 지방정부 또는 너희들 기업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중국 중앙 파가웨이는 지난 8월에 지방정부별로 저탄소 정책의 지표에 대한 예비평가를 했고 몇몇 지방정부에 대해서 공개적인 예비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런 발표는 아주 의미가 큽니다. 내년에 20대가 열리죠. 여기서 향후 10년의 중국을 이끌 새로운 지도부가 결정이 되죠. 시진핑 주석이 연임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이고, 어쨌든 여러 명의 지도부 인사들이 은퇴를 하기 때문에 중국 전역에 그리고 중국 전 부처에 걸쳐서 높은 사람들의 인사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적인 인사를 전후해서 예비적인 인사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일부 지방정부의 서기, 성장, 이런 사람들의 인사가 벌써 사전에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20대의 인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번 11월에 열릴 6중전회입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각 지방정부나 부처에 있는 높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도부에 눈밖에 나면 출세는 끓는 겁니다. 그리고 운이 나쁘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리도 날아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하에서는 각 지방정부, 각 부처가 어떻게 해서든 주어진 이 탄소 지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정부가 재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소비를 제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각 지방의 사정이 다르고 각 지방정부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방에 있는 몇 개 성은 에너지 소비가 큰 기업들을 제한적으로 통제하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어프로치를 취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뾰족한 방법이 없는 동북삼성 같은 경우는 그냥 막무가내로 그야말로 막가파식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저의 이런 추론이 얼마나 맞을지 사실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은 저 자신의 추정, 추측 이런 것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번 사태가 단기간 내에 진정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정한 원인이 뭐든지 간에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